당신의 비트코인은 안녕하십니까? 김경수의 크립토 투데이 라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벌써 수능 날인데요. 네. 혹시 시험 보는 자녀분이 계신가요? 저요? 네. 제 나이 알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농담인데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아, 놀라긴요, 뭐. 네, 오늘 날씨도 참 쌀쌀한데요. 컨디션 조절해서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네, 수험생 자녀분들을 둔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동안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네, 11월 14일 세계 주요 경제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이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54,825.5원으로 약 1%가량 상승했고요. 달러화는 1,169.5원으로 0.52% 상승했습니다. 위안화는 166.49원으로 0.29%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122.45포인트로 0.86% 하락 마감했고요. 금일 오전에 종료한 미국 S&P 500 지수는 3,094포인트로 어제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8,482포인트로 거의 동일합니다. 비트코인은 8,711달러로 마이너스 0.65%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주요 소식입니다. 튀니지 중앙은행이 CBDC 발행 계획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 블록체인 기업 우니버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튀니지 중앙은행이 자신들의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CBDC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튀니지 중앙은행이 어떤 국가도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전했네요. 40세 미만 호주인의 50% 이상이 5년 내 암호화폐를 보유할 것이다라는 재미있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장 인기라고 합니다. 네, 비즈니스 미디어 IT 와이어가 호주 암호화폐 거래소 인디펜던트 리저브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는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 개 이상의 부동산에 투자한 호주인 17%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아무래도. 네, 보유 암호화폐 중에서 14.7%가 비트코인으로 가장 많았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적긴 한데 실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암호화폐 중 하나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2023년 중국 블록체인 지출이 2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중국 블록체인 개발 부분의 연평균 성장률이 65.7%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고요. 중국 블록체인 지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은행 부분에서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네요. 캐나다 왕립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구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지 매체에 따르면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CFTC 위원장이 블록체인 공간은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며 의회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데 그죠? 네, 우리나라는 쉽지 네. 않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미국이랑 뭐 중국이 있으니까. 네. 중국의 지금 발빠른 대응에 따라서 미국에서 이런 전망을 내세운 것 같은데요. 히스타버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공간에서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리더십을 강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타버트는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이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이고 변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어떤 CFTC의 새로운 시각을 소개했고요. 미국이 이 공간의 리더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굳은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주요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 블록체인 육성장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공동 운영장에 오픈롤과 서강대가 참여했습니다. 네, 공동 운영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포의 블록체인 지원센터의 운영을 담당할 용어 업체가 오픈롤과 서강대학교 진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주 초에 오픈롤과 위탁 운영 계약을 마친 서울시가 센터 입주 기업 모집 공고를 내기 위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이용자 상위 서비스 10개 중 4개가 한국산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대중화는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그러진 네. 않은 것 같은데. 네, 네. 글로벌 글로벌 디앱 분석 사이트가 스테이트 오브 디앱에서 최근 24시간 동안 가장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한 디앱 순위 톱 10에 한국 기업들이 개발한 디앱이 4개나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코스모체인, 클라우드 브릭이 2, 3위를 차지했고요. 인슈어리움이 이거 누가 조사를 한 거지? 이거 스핀 프로토콜이 8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픽션 네트워크도 11위를 차지했네요. 일단 네. 한국 디앱들 파이팅!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10개를 다 싹쓸이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코리아 펀딩에서 P2P 기업 최초 암호화폐를 활용한 특허 등록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특허를 통해서 코리아 펀딩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고요.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리스트, 또 거래 시세, 그리고 관련된 뉴스 정보까지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졸폐업을 할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네. 거래량 감소가 직격탄이라고 합니다. 네, 줄줄이 계속 폐업을 하겠죠. 네. 암호화폐 시세 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감소로 인해서 일 거래량이 최대 9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를 주 수익원으로 삼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연결한 것처럼 전화 연결한 것처럼 네. 거래량 감소는 직접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져서 이 직격탄을 지금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견된 일이니까요. 유저들이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다음은 거래소 주요 소식입니다. 후오비 코리아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앱을 2.7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네, 2.7 버전은 사용자의 중심에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각 사용자별 출금 가능 시간이 표기가 된다고 합니다. 후오비 코리아에 입금한 사용자는 몇 시간 후부터 출금이 가능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데이트 됐습니다. 빗썸에서 프레시움, 오로라 상장 및 3,560만 개 에어드랍 이벤트를 15일까지 진행합니다. 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캐시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따른 입출금을 일시 중단한다고 합니다. 11월 14일 오후 6시부터 15일 오후 9시까지라고 하니까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닥에서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네, 우체국 금융 홈페이지 문제로 잠시 중단되었던 원화 입출금 서비스가 재개되었습니다. 비트소닉에서 11월 14일 오후 3시 원화마켓에 비트소닉 가스를 상장합니다. 네. 다음은 업계 소식입니다. 알리바바 자회사 엔트파이낸셜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수석 이사가 인터뷰에서 블록체인은 전 세계 개발자와 기관에 열려 있다면서 또 우리는 플랫폼 노드를 선택할 때 매우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엔트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인증 기관들을 노드로 포함할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네요. 벡트가 싱가포르에서 현금 기반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벡트가 내달 9일에 비트코인 옵션 상품을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벡트 켈리 레플러 CEO 같은 경우에는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옵션 상품을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초 국제기구 공인 블록체인 암호화폐 파즈코인이 글로벌 거래소 상장을 추진합니다. 네, 세계평화기구의 파즈코인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암호화폐를 지향한다. 기부가 화폐 거래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송금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진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가치를 한 단계 높이겠다. 이런 목표를 한다는 코인이네요. 네, 착한 코인입니다. 네, 착하네요. 비트파이넥스에서 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비트파이넥스에서 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골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파이넥스 최고 기술자 책임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할 예정이고 이 코인들은 특정 골드바와 직접 연결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가는 유아나 테더 이런 것도 나올 것 같고 실버 테더도 나올 것 같고 막 찍어내네요. 막 그냥 아주 그냥. 네. 페이스북 페이가 출시되었는데요. 칼리브라 원래과는 별개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페이크인가요? 아니면 리브라에 관심을 돌리기 위한 건지.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네.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카카오페이처럼 이렇게 페이 형태로 구동을 하게 한 다음에 네. 나중에 칼리브라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보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은 12일 자료를 냈습니다. 결제 서비스 페이스북 페이를 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페이스북 페이를 지렛대 삼아서 보다 편리하고 접근하기 쉽게 또 안전한 전자상 거래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네요. 네, 돈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부럽습니다. 많잖아요, 돈. 네. 많으시잖아요. 다음은 블록체인 행사 소식입니다. 한국 블록체인 학회와 한국인공지능학회에서 두 기술의 융합을 통찰하는 학술 대회를 오늘 개최한다고 합니다. 더케이 호텔에서 오전 9시부터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최신 투자 트렌드를 전문가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친절한 경수씨 코너입니다. 아주 사소하거나 쉬운 질문도 상관없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친절한 경수 씨입니다. 네. 일단 댓글이 너무 없어가지고 오늘 어저께는 많았는데 네. 댓글이 없어서 지금 어저께 헥슬란트라는 곳에서 공시 플랫폼을 보고서를 냈어요.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요새 공시 서비스 또 뭐 들어보신 거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쟁글. 아, 쟁글. 쟁글이라는 서비스가 있고 지금 헥슬란트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데요. 네. 여러 가지 활동을 또 열심히 하시는 우리 최지혜 팀장님께 전화를 연결해서 네. 뭘 하고 계신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최지혜 팀장님이랑은 별로 안 친한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 이더랩의 김경수입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렸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립토투데이의 도율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헥슬란트의 리서치 팀장을 하고 있는 최지혜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제가 뉴스를 어저께 검색하다가 블록인프레스 기사를 봤어요. 네네. 암호화폐 공식 플랫폼 헥슬란트 보고서. 네, 그걸 봤는데 네네. 공식 플랫폼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시 플랫폼이요? 네, 공시라는 것 자체가 네, 저희 사업 내용이나 기업의 뭐 재무 상황이나 네. 영업 실정 등 기업의 경영 내용 같은 것들을 네, 투자자나 이해관계자한테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의 다트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네. 이 다트 플랫폼 자체가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올리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어떻게 해서 쓰시게 되었는지 여쭤볼게요. 네. 네. 저희 이번에 어제 그 공시 보고서 말고도 또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 보고서가 하나 발간이 되었어요. 네. 이제 저희 헥슬란트랑 라이즈랩 그리고 센티넬 프로토콜 공동 3사가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네. 온오프 체인 정보랑 언노운 데이터를 통한 검증까지 모두 담은 보고서거든요. 근데 그 어렵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어려우시죠? 네. 네. 온체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기업의 뭐 사업 상황이나 이런 것들과 좀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가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부분이 조금 정확하게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네. 인사이트가 있어서 공유를 드리고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헥슬란트 보고서는 얼마마다 나오나요? 준비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해서 나오세요? 보고서가? 저희 리서치 팀이 보고서 발간만 하는 게 아니라서 네. 목표는 한 달에 한 번인데 조금 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사이 간격으로 발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아까 공식 플랫폼 얘기로 들어가서 이제 조사를 좀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정식으로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네. 거래소도 어떤 법의 외적인 뭐 일단 실제로 지금 법이 없으니까요. 그런 데에 있는데 공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정확한 중간에 규제 기관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공시를 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업체 중에서도 네. 지금 어제 기사로는 소송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게 호재인 뉴스를 올려서 네. 공유를 했다가 네. 그 사이에서 그게 사실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다시 공시를 철회한 사건이 삼성 관련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삼성이요? 네. 업비트에서는 삼성 관련된 공지했다가 그거 빼가지고. 그건 조금 이전의 일이고 네. 또 있어요? 네, 중국 쪽 이슈 전화인 있고요. 네네. 그런 알리바바인가? 일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네. 네. 뭔가 그런 것들이 물론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인 건 맞는데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마 준비 서류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그냥 삭제가 되는 것 이외에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렇죠. 더욱 약간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그냥 고스란히 피해 보는 거네요. 그 어디랑 협업했다라는 뉴스가 공식 플랫폼에서 검증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냥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을 프로젝트에서 공식 플랫폼에 전달을 하면, 그렇죠? 네, 우선 플랫폼에서는 프로젝트들을 믿고
이렇게 건전성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고 믿고 아마 올려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호재랑 악재 두 개 다 즉시성을 가지고 공시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와, 그쵸. 그걸 근데 검증해줘야 되는 중간에 어떤 정확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야 될 건데, 네네. 그러지가 못하니까 되게 위험하겠네요. 그쵸? 네, 그 부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 중에요. 루이스 리님께서 보고서를 썼다고 하시고 내용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보고서를 어디서 볼 수 있는 건지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사야 되나요? 네. 엑셀런트 보고서는 무료로 다 오픈이 가능하고요. 네. 저희 홈페이지랑 토큰뱅크 플랫폼 그리고 엑셀런트 미디움 페이스북 그리고 코인리스라는 저희 오픈소스 리서치 플랫폼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혹시라도 아이디를 가지고 계시면 금융정보 플랫폼 FM가이드에서도 연락 가능하십니다. 헥슬런트가 보통 하는 일이 뭐예요? 엑셀런트가 하는 일이요? 네. 갑자기 홍보 기회를 네, 아니 주시는 거예요? 홍보는 아니죠. 뭐 여기다 홍보한다고 해서 뭐가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팔고 싶어요. 네, 뭐 무슨 회사죠? 엑셀런트는 네.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로서 네. 블록체인을 쉽게 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A부터 Z까지 모두 제공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노드와 커스터디 서비스를 중심으로 뭐 저희 이런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리서치 발간물을 발간하는 리서치 센터나 뭐 스마트 컨트랙 오딧 검증하는 부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네. 보고서가요, 기업뿐만 아니라 저 같은 이런 일반인들에게도 좀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저희 리포트는 인덱스 리포트라고 해서 시장 트렌드나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뎁스하게 리서치에서 발간하는 리포트가 하나 있고요. 네. 또 이번처럼 인사이트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약간 시장의 이런 의문이나 좀 알게 된 점들을 쉽게 좀 가볍게 공유하는 리포트가 있고 네. 또 이벤트성으로 저번에 뭐 비트코인 마진 관련해서 시장이 좀 가격이 급박하게 변동했던 네.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짚어드리는 리포트들이 있어요. 이거 재밌겠다. 마진 관련된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었죠? 이렇게 막 네. 생방송이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전 협의 없는 상태에서 연락을 드려가지고. 아니에요. 네. 지난 9월이죠. 9월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네. 10% 이상 폭락해서 3개월 동안 아마 최저치를 기록한 날에 아마 제가 그 보고서를 썼을 거고요. 네. 그때 당시에 뭐 크립토컨트나 일부 뭐 매체들에서 이 이유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석들을 네. 주셨어요. 폭락에 대한. 네. 네. 네, 뭐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네. 그때 뭐 선물 거래량이 엄청 커지면서 네. 그때 뭐 발생한 영향을 주었다라는 네. 것도 있었고, 네. 뭐 다른 이야기들도 있었죠. 뭐 IFRS 암호화폐 해석이 좀 기대했던 거와 다르게 부정적으로 되면서 뭐 실망도 하고 비트코인 선물 그쵸. 거래량이 좀 낮아서 실망하고 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에서도 마진콜이 있었고 뭐 이런 해석들이 있어서 마진콜. 그 부분이 네. 네, 아무래도 엄청 큰 폭으로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네, 이것도 헥슬런트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런 전화 연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헥슬런트의 최지혜 팀장님이셨고요. 네, 오늘도 저희 크립토 투데이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좀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꼭이요. 네, 성투하세요.